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만들면 이벤트 큐에 그 스레드를 등록하고 나중에 실행시키는 코드가 있고요.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러너블 객체를 익명 클래스로 생성을 합니다. 이 러너블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드를 하는 게 하나가 있죠. 네. 무엇을 오버라이드를 하냐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이게 실제로 스레드가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자를 호출해서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요. 그 윈도우의 프레임, JFr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는데 JFrame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여기는 생성자고요. 생성자는 밑에 작성이 되어 있고 생성자에서는 initialize는 JFrame을 생성하고 JFrame이 시작되는 위치, JFrame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JFrame을 X자, 그죠? 종료시킬 때 X 버튼을 클릭해서 할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JFrame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클로즈 버튼을 클릭했을 때 끝내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디자인 뷰로 갈게요. 저희가 적당하게 크게 키우고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넣으시려면 어떤 레이아웃이 적당하냐면 앱솔루트 레이아웃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고요. 플로우 레이아웃이나 혹은 다른 레이아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컨텐트 페인 먼저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먼저 바꿨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먼저 넣을 거죠. 레이블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 부분에 보시면 컴포넌트 부분에 JLabel이라고 있을 거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옆에 미리 보기 화면에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크기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id잖아요. id를 입력하는 곳이니까 변수 이름을 label id 이런 정도로 주면 될 것 같고요. 변수 이름은 컴포넌트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id를 표현하는 거냐, 패스워드를 표현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abel id 이렇게 했고요. 폰트 크기는 제가 적당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레이블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텍스트 필드, 아이디를 입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그 옆에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텍스트 필드는 아이디를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 필드라고 하시면 텍스트 아이디 이런 정도로 하면 변수 이름을 텍스트 아이디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글자 크기 적당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밑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곳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V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변수 이름, 레이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 텍스트를 비밀번호 이런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크기, 레이블의 크기,
그 다음에 사용하는 폰트의 종류, 폰트 크기 등등등 여러 가지 속성들이 동일한 속성으로 복사가 돼서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밑에는 이번에는 텍스트 필드를 넣을 게 아니라 무엇을 넣을 거냐면 컴포넌트 부분에 패스워드 필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 필드는 입력하는 문자들이 보이고요. 패스워드 필드는 입력하는 문자들이 전부 다 점점점으로 바뀌어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남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실 때는 패스워드 필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네. 패스워드 필드는 폰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보이진 않을 거니까. 자, 그리고 네. 뭐 그냥 변수 이름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스워드 필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패스워드 필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변수 이름을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던 확인 버튼이 있었고요. J 버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변수 이름은 btn confirm이라고 할까요? confirm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인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자, 이런 정도로 했어요. 이런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여러 줄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에리어를 넣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컴포넌트에 텍스트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위치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크기 늘려주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크기를 늘려주시면 될 겁니다. 중간중간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이클립스가 가끔씩 버그들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 윈도우 빌더를 사용할 때 버그들이 좀 있어서 가끔 그 이클립스가 다운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고요. 그래서 작업한 내용들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중간중간 컨트롤 S 하셔가지고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폰트 크기만 살짝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넣었어요.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그다음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했고요. 텍스트 필드와 텍스트 에리어 차이점 말씀드렸죠. 텍스트 필드는 그 2줄 이상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한 줄만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적용이 안 돼요. 줄바꿈이 적용이 안 되고 텍스트 에리어는 줄바꿈이 적용이 돼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일단 실행 먼저 해보죠. 우리가 만든 UI가 동작하는지 여기 이렇게 입력하는 대로 보이고요. 입력하는 대로 보이고 비밀번호는 이게 점점점으로만 보이죠. 지금 밑에 여기 텍스트 에리어는 이런 식으로 줄바꿈이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버튼 클릭되고 있고요. 아직 아무런 그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것들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작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클릭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만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색깔 넣는 거 말씀드릴까요? 여기 레이블에다 색깔 넣는 것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2개의 레이블을 보시면은요, 레이블이 지역 변수인지 멤버 변수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레이블을 선택하거나 또는 여기서 레이블을 선택하거나 그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보면 여기 요 버튼 모양만 보고서 지역 변수인지 멤버 변수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은 멤버 변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로컬 지역 변수라는 얘기예요. 지역 변수라는 얘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레이블을 하나씩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때는 이 버튼이 보이는데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여기 보여지는 메뉴가 조금 달라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 하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징 속성들하고요. 두 개를 동시에 바꿔주는 속성들의 그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조금씩 다르고요.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보면 두 개를 동시에 바꿀게요. 동시에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 요 버튼 다 보이세요? 이 버튼. 얘가 뭐냐면 메뉴 확장이거든요. 지금은 레이블에서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요 정도밖에 안 보이죠. 기껏해야 변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이네이블인지 아닌지 폰트는 무엇인지 그 포그라운드 이거는 글자 색깔을 얘기합니다. 글자 색깔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맞출 건지 아니 왼쪽으로 맞출 건지 오른쪽으로 맞출 건지 가운데 맞출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얼라인 정렬이고요. 뭐 이런 것들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메뉴가 무슨 메뉴냐면 이 버튼이 Advanced Property 그러니까 더 많은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레이블에 대해서 더 많은 속성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레이블 하나에 대해서만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이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바탕색, 배경 색깔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있을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거의 그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이 색깔이. 그래서 여기 색깔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를 옆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이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색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회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핑크, 오렌지, 옐로우, 그린 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요. 시스템 컬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시스템 컬러에서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스윙 컬러에서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깔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요 정도 색깔을 하나 골라가지고 적용을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제가 분명히 넣긴 넣었어요.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뭐 흰색이나 회색이 아닌 뭐 인액티브 캡션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 색깔로 넣었는데 지금 색깔이 적용이 안 돼 보여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아래쪽에 속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페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페이크. 여기 있네요. 오페이크라고 하는 게 불투명한 이런 뜻이거든요. 백그라운드를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면 색깔이 있어도 투명하니까 아래쪽에 보여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오페이크가 불투명하다가 false예요. 불투명한 게 false니까 투명하다는 얘기죠. 불투명한 거를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를 체크를 하면 오페이크가 true가 되는 거예요. 불투명한 상태가 true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줘야 여기 색깔이 먹어요.
그럼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오페이크 설정해주고 그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색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의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레이블의 크기인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그 버튼의 한가운데 표시가 되는데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글자들이 왼쪽에 정렬되어 있죠. 글자가 시작하는 쪽에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실 때는 얼라인, 호리젠탈 얼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호리젠탈 얼라인.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레이블을 동시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블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레이블 선택.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된 상태에서 horizontal align, 거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두 개의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horizontal align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left, center, right, leading, trailing 이런 게 있죠. 센터 해보세요. 센터.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되죠. 이렇게 꾸미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적 감각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에는 예쁘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우리는 확인 버튼에 대해서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에 대해서만. 잠시만요. 그거 하기 전에 텍스트 에리어 볼게요. 텍스트 에리어를 제가 텍스트 필드 죄송합니다. 텍스트 필드를 봤는데요. 이 부분이죠.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멤버 변수 필드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필드고 로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필드로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버튼에서 여기 있는 값을 읽고 그 값을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라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드로 남겨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도 볼게요. 자, 패스워드 필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버튼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필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바꾸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에리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에리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로컬 변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버튼이 얘를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에리어는 필드로 바꿀게.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필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잠깐만 확인을 해보면은요. 소스 코드를 잠깐만 확인해 보면 이제 필드로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 Jframe,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패스워드 필드, 그리고 그 결과를 쓰기 위한 텍스트 에리어, 이렇게 3개, 4개 프레임까지 이렇게가 그 멤버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버튼이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컴포넌트에서 레이블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 변수로 놔둬도 괜찮고 멤버 변수로 올려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만들어졌고 코드는 쭉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코드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이 확인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액션 퍼폼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액션 퍼폼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버튼을 생성하자마자 그 버튼에다가 이름 좀 바꿀게요. 제가 오타가 좀 있어서 리팩터 리네임으로 이름 좀 바꿀게요. btn 버튼, confirm 요거 하나 바꾸면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아까 그 오타 있었던 경우에 처음에 버튼 이름 만들 때요. 처음에 버튼 이름 만들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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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5개의 변수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것도 리팩터 리네임을 이용을 하시면 저거를 한꺼번에 다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같은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곳을 다 바꿔주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 변경할 때, 뭐 패키지 이름 변경할 때, 변수 이름 변경할 때 리팩터 리네임 사용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버튼 생성한 다음에 버튼이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여기서 만들고 있죠. 액션 리스너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arg0라고 하든 2라고 하든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저는 여기서 모든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show id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메서드 하나 만들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여주는 함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메서드한테 넘겨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이벤트를 사용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어제처럼 버튼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의 버튼이 동일한 함수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그때에는 이 이벤트에서 1번 버튼이냐 2번 버튼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메서드한테 이벤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여기서는 텍스트 필드 읽어드리고 패스워드 필드 읽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는 그런 메서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create 메서드 그 다음에 그 이너 클래스, 내부 클래스 안에 첫 번째는 내부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란 얘기고요. 아래쪽은 그 바깥쪽 메인 클래스에서 만들란 얘기. 그냥 메인 클래스에서 만드셔도 돼요. 그럼 메서드가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여기 만들어졌죠. 메인 클래스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부 클래스는 그게 이름이 있는 내부 클래스든 이름이 없는 익명 내부 클래스든 바깥쪽 클래스, 외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 그리고 바깥쪽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그 메서드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목적. 여기는 굳이 프로텍티드가 될 필요가 없어요. 프라이빗이면 충분해요.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우선 아이디를 읽어야죠. 그래서 스트링 아이디. 아이디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는 게 텍스트 아이디. 그죠? 여기서 get 텍스트를 호출하시면 되죠. get 텍스트가 스트링을 리턴해줘요. 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필드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getText예요. 그럼 여기에 아이디가 저장이 됐을 거예요. 저장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인데 자, 문자열로 읽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텍스트 패스워드 제가 패스워드 필드라고 했군요. 패스워드 필드 점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니까요.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니까 getText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경고가 떠요. 경고가. getText라고 하는 메서드는 deprecate 데이터. 이 deprecate 데이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업데이트가 되면 자바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언젠가는 사라질 메서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사라질 예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써서 만든 프로그램은 나중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혹시라도 이게 내일 당장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메서드는 deprecate data라고 되어 있는 메서드들은요. 버그가 있어도 수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더 이상 요거는 버그가 있어도 우리는 수정 안 할 거야. 새로운 메서드 써.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아예 여기 선을 찍하고 그려버려요. 쓰는 거 안 좋다고. 단순히 경고만 주는 게 아니라 쓰면 안 좋다고 줄을 쫙 그려버립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이렇게 하셨겠죠. 뭐 메시지 아니면 리절트 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서 id 이렇게 하고 id 붙일 수 있고요. 줄바꿈 넣을까요? 줄바꿈 넣은 다음에 패스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텍스트 에리어에다가 set 텍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자, 제가 아이디는 게스트, 비밀번호도 똑같이 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똑같이 게스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예, 잘 읽어드리죠. 잘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아이디에 있는 문자들을 텍스트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필드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드리고 그거를 문자로 붙여서 텍스트 에리어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메서드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메서드를 쓰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어떤 메서드를 쓰면 좋으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일단은 지울게요. 여기도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 필드에서 점하고서 개수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자바 라이브러리들에서요.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에서 우리가 어떤 값이 필요해서 그걸 읽어와야 돼요. 어떤 변수에 있는가, 혹은 어떤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개수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세요. 개수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어떤 변수에다가 값을 변경하고 싶어요. 어떤 객체의 값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get하고 set의 개념이거든요. get하고 set의 개념. 자, 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 패스워드 필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뭐 백그라운드 컬러가 뭔지, 뭐 스크롤은 가능한지, 뭐 바운드, 보더나 바운드 이런 것들은 뭐냐면 테두리 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예요? 패스워드 필드를 UI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속성들인 거고요. 그 내용은 너무 많군요. 뭐가 있냐면 get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get 패스워드. get 패스워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얘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배열을 리턴해요.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아까 입력한 글자가 5개다 그러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첫 번째 글자, 배열의 두 번째 글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스트링이라고 저장하시는 게 아니라 캐릭터 배열 PW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절트를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설명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이거를 지워버린 이유는 j 텍스트 패스워드 필드 클래스에 get 텍스트 메서드는 deprecate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더 이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메서드에 deprecated 메서드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바 버전이 더 이상 오류 수정을 하지 않고 자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사라질 수 있는 메서드.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문서를 보면 getText 대신에 getPassword 메서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getPassword를 썼던 거예요. 자, 여기가 문자열이 아니라 캐릭터 배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캐릭터 배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캐릭터 배열을 그냥 붙여버렸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똑같이 게스트라고 했고요. 게스트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저는 5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GUEST 하고서 게스트라고 입력을 한 건데 여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배열 공부했었잖아요. 배열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대괄호가 배열이라는 의미고 뒤쪽에 있는 C는 캐릭터, 배열이 저장하고 있는 원소의 타입을 얘기를 하고 골뱅이 뒤쪽에 있는 거는 주소가, 그 힙을 가리키는 주소가입니다. 모든 배열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만약에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이다라고 한다면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 같으면은 배열 int 골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문자열 저장하는 배열 같으면 배열 java.len.string 그 다음에 골뱅이 뭐뭐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배열을 출력할 때는 항상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한 글자를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캐릭터 하나씩 뽑으면서 여기다가 어펜드를 해야 돼요. 캐릭터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려면 한 글자씩 다 빼야 돼요. 근데 무엇을 이용하면 스트링 버퍼를 이용하면 그 과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제 제가 스트링 버퍼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생성자를 먼저 호출. 그죠?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펜드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는 우린 ID 여기다 어펜드 id를 어펜드 할 거고요. 여기 id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죠? id를 어펜드 할 거고 id 다음에는 무엇을 어펜드 할 건가요? 줄바꿈 문자. 그 다음에 또 어펜드. 자, 이번에는 무엇을 어펜드 할 거냐면 패스워드 자리에 무엇을 어펜드 하시면 되냐면 자, 어펜드 메서드 보세요. 스트링 버퍼의 어펜드 메서드 중에서 뭐가 있어요? 캐릭터 배열을 아규먼트로 갖는 어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문자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캐릭터 배열에서 문자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문자들을 뒤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어펜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포문을 만들 필요가 없이 얘가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쪽에서 캐릭터 배열 PW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링 버퍼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문자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자열들을 붙여나갈 수 있는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ID 붙여주고 읽어온 ID 값을 붙여주고 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줄바꿈 넣어주고 비밀번호 표시하기 위해서 PW 넣어주고 캐릭터 배열이지만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문자열로 하나씩 찾아서 넣어줘요. 자, 대신에 주의하실 거. set 텍스트는 아규먼트가 무슨 타입만 갖죠? set 텍스트는 아규먼트가 스트링 타입이란 말이에요. 스트링 타입. 근데 여기서 리절트는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버퍼예요.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는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어떻게? 스트링 버퍼를 뭘로 바꿔라? 스트링 버퍼를 스트링으로 바꿔주세요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또 게스트라고 넣을게요. 게스트. 이번 제대로 읽었습니다. 자, 만약에 어드민 여기는 어드민 1, 2, 3, 4 어드민 1, 2, 3, 4라고 제가 넣었어요. 어드민 1, 2, 3, 4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필드를 사용하실 때 뭐 아직까지는 getText를 써도 되지만 지금 우리는 자바 8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바의 최신 버전은 17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문서도 또 보셔야 돼요. getText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getPassword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getPassword 사용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거 캐릭터 배열이다. 스트링과 캐릭터 배열 달라요. 그리고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도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것들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제는 설명드렸고요. 또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이런 거를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요.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에러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이디에 입력된 거가 아무것도 없고요. 비밀번호에 입력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getText가 무엇을 리턴을 하냐면 getText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나? 그런 건 없군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getText가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getText는 무엇을 주냐면 비어있는 문자를 줘. 따옴표 안에 묶여있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을 주고요. 그래서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려면 이 id 값이 비어있는 문자열이냐 아니냐로 검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사를 하셔야 돼요. id가 이것입니까? 이거는 입력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네. 이게 왼쪽 문자열이죠. 오른쪽 문자열이죠.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 등호 2개 쓰는 거는 무슨 타입에만 제가 사용하라고 했어요? 기본 타입. 불리언, 인트, 롱, 더블. 참조 타입이잖아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참조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엇을 비교하는 걸까요? id가 있는 곳의 주소랑 비어있는 문자열의 주소. 주소값 비교하는 거예요. 마침 그 두 개의 주소값이 같아서 얘가 true가 된 건데 주소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들,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뭐였죠? 우리 클래스 공부할 때 오버라이드 하면서 어렵게 했던 거 있잖아요. equal 같다. 네. 점 equals를 사용하시면 점 equals. 그리고 이 안에다가 비어있는 문자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비밀번호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밀번호, 죄송합니다. id죠. id 입력 안 된. 볼까요? 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팝업 창 띄우지 않고 프린트문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프린트문은 아래쪽 콘솔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인. 자, id 입력 안 됩니다. 그렇죠? id 입력 안 돼. 그럼 여기 왔단 얘기. 이게 참이란 얘기. 그래서 문자열과 문자열 비교하실 때 equals. 등호를 쓰셔도 같은 결과를 주기는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우연의 일치. 네. 다행히 두 개의 주소값이 같아서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랬던 거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런 우연이 발생하지도 않을 수가 있으니까 equals를 쓰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등호 2개로 비교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equals를 사용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실 때는 equals를 사용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배열이잖아요, 배열. 그죠? 배열이죠. 배열이 비어있다, 비어있지 않다는 어떻게 할까요? get 패스워드를 했어요. 패스워드 입력되지 않았어요. 입력되지 않았으면 배열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배열의 크기가 0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length로 비교하시면 돼요. pw.length. length가 0이냐? 그러면 패스워드가 입력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d가 됐는지 입력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입력됐는지 입력되지 않았는지는 equals 메서드, 그리고 배열의 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다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